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유지수 같은 경우 11주 연속 상승에 대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실적 시즌을 앞서서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역시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성수기 자체가 3분기와 4분기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재 운임 강세 지속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면서 운임비가 상승하는 요인,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비가 상승하는 측면. 근데 현재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에서 가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통행료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시즌에 맞춰서 물동량 증가가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일 HMM의 가격적인 동향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5%가량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는 HMM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운주들이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해운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운주로서 HMM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수혜를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수급적인 동향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때문에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5%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측면 자체가 다소 반납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해운주 입장에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 한 2개월 이상 상승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HMN 같은 경우 만약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5일선 그리고 최소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상운임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 부분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1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발단은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선박의 운항거리가 증가를 했고, 이 부분에 의해서 운임지수가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3분기에서 4분기 해운업계가 성수기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밀어내기 수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후티 반군의 공격도 이어지면서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가뭄 현상이 극심하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수량이 부족해졌고 운영 당국이 통가 선박수를 줄였다, 공급을 줄여들였다. 그래서 통행료가 늘어난 측면 자체가 운임비 상승을 촉발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부분은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그리고 미중 갈등 여기에 더해서 가뭄까지 계절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해운업 강세를 계속해서 촉발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테마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옆 동네인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HMN 같은 경우 가격적인 부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해운 업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틱 운임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어서 24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고운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HM 같은 경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관련이 있겠지만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해운주 강세가 돌아오게 되면 관련된 수혜주로서 어쨌든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6월 30일 날 나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 그리고 소매 판매가 모두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때문에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 역시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물동량이 증가를 해주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도 상승대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387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것도 그렇고 주요 통화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는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 있지만 고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해운주가 있기 때문에 해운주는 어떤 강세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N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살펴보는 상황에서 1차적인 포인트가 121선 구간이 될 수 있다. 이 구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 있고 매물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를 1차 포인트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기간이 좀 긴 모습을 보여주고 다소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5일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해상운임이 상승을 해야겠죠. 해상운임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라든가 그리고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서 계절적인 가뭄 요소까지 다양한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세적인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가시화된다,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운임비 상승 촉발까지 되면서 흥하용 같은 경우 흥하유뿐만 아니라 대한해운이나 지금 보고 있는 HMN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